안녕하십니까? 손성대TV의 준PD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중국,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만났습니다. 싱하이밍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요,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처리수 공동 대응을 강구하겠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와, 아주 살라고 별짓을 다 하죠, 여러분. 아주 살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된 선전선동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뭐 하겠다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전선동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도 너무 가잖아요. 아니,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문재인이 했던 거지. 윤석열 정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중국이 대만과 관련돼서 그 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냈던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대통령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본인과 관련된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죠.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민주당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유튜브로. 이 보십시오. 이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죠. 가지가지 합니다. 정말 이재명이 살려고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재명이 이래경을 데려온 게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100% 의도한 거예요. 이래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과거 행적들, 과거 글들을 보면 반미, 친중, 친북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래경을 통해서 이재명이 메시지로 주고 싶었던 겁니다. 좌파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저도 반미, 저도 친중, 친북입니다. 저 좀 지켜주시고 저 좀 지지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나 꼴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이 이래경을 데려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먹어서 사퇴를 했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중국 대사까지 만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재명에게는 역풍이 되어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정말 X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제 이 중국 대사가 마치 이재명을 기다렸다는 양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막말과 헛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중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중 갈등 속 미에 베팅한 건 잘못이다. 더 나아가 미국 승리에 베팅 나중에 후회한다. 더 나아가 한국 무역 적자는 탈중국 탓이다 라면서 원고를 꺼낸 15분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후 관계가 잘못됐잖아요. 한국의 무역 적자가 어떻게 탈중국 탓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의 원인을 우리에게 오히려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좌파들 전매 특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사드 배치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한한령을 내렸던 게 중국 아닙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재를 가했던 게 바로 중국이에요. 아니,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삼각공조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오히려 북한 미사일과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게 중국 아닙니까? 오히려 북한에 대가 이롭게 하는 게 중국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런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 내면 안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연합,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공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안보와 외교 행보에 왜 중국이 딴지를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탈중국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재명이 옆에서 멍하니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멍하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거 이재명 분명히 역풍 맞을 거라 생각 들어요. 특히 민주당 전체의 역풍이 맞을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2030층이 굉장히 민주당에게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2030들 어떻습니까? 중국도 싫어해요. 네? MZ세대 79% 중국 싫다. 북한, 일본보다 호감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중국 대사를 만나서 뭐라고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아주 그냥 민주당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죠. 네, 역시 이재명의 나 혼자 산다가 한 번 더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혼자 살겠다고 중국 대사까지 불러다가 저러고 있으니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난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30층의 이탈이 더 가시화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야, 정말 이재명이 갈 때까지 갔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무역 적자는 탈중국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탈중국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 투자 40%가 늘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과거에 중국에 투자하던 해외 기업들이 이제는 그 공급망과 관련돼서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을 원래 중국에 짓다가 더 이상 공장을 중국에 짓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 돌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한국. 왜?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기술도 좋고 인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 한국 투자가 40%가 넘어서고 있어요. 40%가. 이 보십시오. 올 1월에서 5월까지만 14조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로. 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탈중국 때문에 우리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대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커녕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걸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본인이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명 중국 대사한테 왜 이거 안 따집니까? 네? 중국이 원전에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래요. 이재명 중국 대사 왜 만난 겁니까? 네? 일본 핵 오염수 공동 대응 강구하겠다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은 핵 오염수인데 왜 일본한테만 뭐라 그러고 중국에는 말 안 합니까?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네? 이거 보십시오. 원전 78기로 늘리는 중국, 서해에 집중돼 있답니다. 네? 곧 세계 2위래요, 세계 2위. 근데 이 모든 원전을 어디에 진다고요? 싹 다 서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바로 타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해로. 네? 일본 원전은 태평양을 거쳐서 돌아오지만 이건 바로 서해로 직격이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대사 만나면 이거 따져야죠. 왜 안 따져요? 같은 핵 오염수인데 왜 일본에 관해서만 뭐라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안 하는 겁니까? 자,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뭐 하는 거? 정치적 선동밖에 안 된다. 네? 결국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본인의 꼬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선동으로 이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이러니까. 네?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북한은. 네?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일절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걸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거 이재명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지하철역 같은 데 보시면요, 이게 서명 받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걸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아니, 홍길동을 접어도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홍길동을.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도 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수가 되는지 관련 영상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직접 반복해 서명란에 홍길동이라고 쓰고 내용엔 테스트라고 써도 실시간으로 서명이 인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자, 보시는 것처럼 친구 여러분, 홍길동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접수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내용도 처리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 인증 절차가 없어요. 인증 절차가. 그냥 이름이랑 주소만 쓰면 됩니다. 주소도 시군구. 네,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서명할 때는 핸드폰 번호를 쓰고 그와 관련해서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증 절차가 없어. 그냥 이름이랑 주소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보세요. 한 사람이 2번을 찬성하게 합니다. 2번을. 같은 사람이 2번을 서명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무슨 이름이야? 이땡꺽. 네? 받침 히읗자 있는 이름 저 처음 봅니다. 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서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서명을. 즉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의도적인 거죠. 어떻게든 인원수 부풀려가지고 이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참여했다라는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증 절차 없이 저렇게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조작하려다가 딱 걸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친구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들, 특히 이재명에게 남은 건 이제 이 후쿠시마 처리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걸 중국 대사까지 끌어다가 심지어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허위 중복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명운동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오히려 이재명에게 역풍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게 더 역풍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결과가 이재명한테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꼬린이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검찰은 이재명의 2차 구속영장을 위해서 차곡차곡 수사를 하고 있고 차곡차곡 증거를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재명의 2차 구속영장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민간업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민간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재명과 친해서 김인섭이를 영입했다고. 그러니까 대장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을 영입함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이랑 친하기 때문에. 네, 결국 뭐겠습니까? 이재명 측에다가 로비를 하기 위해 김인섭을 영입했다라고 대장동 민간업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한다는 겁니까? 조만간에 정진상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대장동과 백현동의 차이점. 네, 대장동과 백현동의 차이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장동에는 있지만 백현동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장동에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유동규가 있지만 백현동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없고 유동규가 없어요. 즉 이재명이 대장동 때처럼 유동규를 통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잘 써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증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성남도계공의 백현동 사업조건 관련 보고받고도 조건 빠진 문서에 결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백현동 사업의 조건이다. 라는 보고를 이재명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빠진 문서에다가 이재명이 결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문건을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이 문건이에요.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자, 이게 언제 결재된 거냐면요. 2015년 3월 달에 이재명이 결재를 한 겁니다. 2015년 3월 달에. 자, 여기 문건 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도시관리 계획 변경 신청 전 보완사항, 행정 절차 이행 조건 2번 보십시오.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즉, 백현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건을 이재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현동 사업에는 성남도계공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남도계공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아니, 성남도계공이 있어야지 왜 성남도계공이 없냐? 라고 이재명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2016년 1월 달에 결재한 문건. 이 결재한 문건에는 성남도계공이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네,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성남도계공이 빠졌고 왜 빠졌는지조차도 이 문건 안에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2015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성남도계공이 백현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문건에 이재명이 서명을 했는데 갑자기 2016년 1월이 되자 성남도계공이 빠진 문건에 이재명이 다시 서명을 한 겁니다. 이상하죠? 네? 굉장히 이상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조건 빠진 문서 결재. 원래는 있었던 조건이 갑자기 빠졌는데 그 빠진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문제 제기도 없이 심지어 그 이유가 뭔지도 안 밝힌 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이 다시 결재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성남도계공 애초에 들어있었는데 성남도계공이 빠진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설마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네? 모르고 사인했습니까? 자,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마 이것도 협박받은 겁니까? 이것도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 협박받은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알면 공범이고요. 모르면 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재명이 과연 공범을 할지 바지를 댈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백현동에서 성남도계공을 뺐을까? 네? 왜 뺐을까? 바로 이거죠.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 민간 개발을 해야지만 3천억을 민간 업자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원래 들어있었던 성남도계공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3천억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성남도계공이 빠지는 과정에서 누구의 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배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인섭의 로비. 네? 실제적으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진상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로비스트 김인섭이 정진상에 백현동 사업의 성남도계공 배제를 요청했고 그걸 정진상이 들었고 그걸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편치가 있어요. 김인섭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과 소통했다라는 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정진상의 김인섭의 옥중 편지로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이재명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이 문건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장동 배임 혐의에 있어서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이 백현동 배임과 관련돼서 백현동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물을 짜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자동과 관련도 있습니다. 자, 검찰이 성남시 정자동 호텔 고발 검토 보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재명, 정진상 특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2차 체포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백현동, 정자동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머지않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터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이화영이에요. 네? 대북송금. 이화영 쪽에 하나가 또 터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소식 전해드렸어요. 쌍방울과 이화영 사이에 새로운 뇌물 정황이 나왔다 라고 전해드리면서 누가 연관이 있었습니까? 이해찬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월 3천만 원씩 용돈을 주었다라는 김성태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나왔는데, 자, 근데 이화영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왔어요. 네? 새로운 뇌물 사건이 또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뇌물 사건은 쌍방울이 아니에요. 어디냐? 바로 부동산 업자라는 겁니다. 자, 실제 부동산 업자가 이화영에 매달 2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현금으로. 와.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은 그러면은 쌍방울로부터도 법카 받았어. 쌍방울로부터 현금도 받아. 심지어는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매달 2천만 원씩 현금도 받았던 겁니다. 아주 그냥 돈잔치를 하셨죠. 돈잔치를. 아주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화영은 저 많은 돈을 어떻게 썼을까? 아니, 뇌물도 정도껏이 있는 거죠. 저 많은 돈을 이화영이 어떻게 썼을까? 더 웃긴 건 무엇이냐? 도대체 이화영이 누구길래 쌍방울 김성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업자까지 이화영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을까? 전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화영이 그렇게 정치적인 거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화영한테 쌍방울도 부동산 시행업자도 그 많은 뇌물들을 준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무엇보다 이화영이 여의도 한 건물에만 사무실을 3, 4개를 운영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뭐 임대업 하셨나? 네? 뭐 월세 주셨어요? 야, 보시는 것처럼 이화영이 지금 보면은 뭔가 행적들이 수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그 규모, 더 나아가서 여의도 한 건물에 사무실 3, 4개나 지금 이용하는 이 모습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과연 그 돈이 정말 이화영을 위해서 준 걸까? 더 나아가 이 사무실이 정말 이화영이 쓰고자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한 걸까? 라는 저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왠지 저는 그분을 위한 것 같아요. 그분. 네, 그분. 뭐 저기서 초밥을 먹었나? 저기서 뭐 소고기를 먹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을 위해서 이재명이 뭡니까? 이화영이 저렇게 막대한 뇌물들, 말도 안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뭐 하는 겁니까?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받은 뇌물뿐만이 아니라 이화영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이면에 가려진 진실들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과연 이화영 배후에 또는 이화영 말고 새로운 몸통이 누가 있을지 저는 검찰이 밝혀낼 수 있고, 그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영장이 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